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11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뉴욕 연은은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3.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수치인 4.1% 대비 하락한 것으로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골드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 달러 인덱스가 101선에 진입하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WTI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감산으로 인해 하반기 공급이 타이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독일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4%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이전치인 6.1% 대비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4.1%에서 3.8%로 둔화되며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는 5월 중순 이후 처음인 102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4.2%가량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인 ETI 지수도 지난달 115.53에서 1.1% 하락한 114.31로 집계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되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도 물가 상승률이 2%인 목표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한 통화 정책은 분명히 제약적인 영역에 있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신호가 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발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표들이 시장에서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추세와 이슈 오늘도 함께 예측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은 허생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허생입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뵙게 됐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각종 해외 선물 종목들 주요 뉴스와 그다음에 자리들 확실하고 좀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통해서 단타 공략 방법, 진입가 목표가 터치까지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요. 앞에 있는 오픈톡방 참여 또는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현재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차트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5일부터 골드, 파운드까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혼추세로 출발하면서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까지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실시간 시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0.2%가량 하락하면서 15,15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1분 봉상 차트 보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 22시 38분경부터 이 장대 양봉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큰 폭의 하락 경험하고 나서 22시 56분경에는 저점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음에도 현재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5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현재 1.14% 상승하면서 73.8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일 오늘 빨간불 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시 49분경에는 고점인 73.93, 74달러 선의 턱걸이 선까지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 속에서 수요 감소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지만 다시금 이 긍정적인 시장의 상황이 부각되면서 오일은 다시 한번 빨간불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골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0.4%가량 상승하면서 온스당 1938.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골드 오늘 국건이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 개장 이후 22시 45분경에는 잠시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으나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해주고 다시 한번 그 하락폭을 다시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현재 0.11% 하락하면서 1.102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큰 폭의 변화 보이지 않은 채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입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5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찍으면서 유로가 22시 31분경에 미증시가 개장할 때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움직이는 모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시세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실시간 차트 함께 점검해봤고요. 네, 지금 바로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허세익 맞선님과 함께 방송 중에 실시간 단타 상품을 정해서 공략 방법,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터치 여부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세익 맞선님, 오늘 준비하신 단타 상품과 진입가, 목표가,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상품 역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만큼 화끈한 종목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한 가격은 아까 저희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매매를 이쪽 부분에서 했었습니다. 235, 230 부근에서 했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홀딩을 했다 그러면 좋았을 뻔했지만 뭐 이미 떠난 배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려온다 그러면 15,080 이 정도에서 매수를 추천해 드리고요. 손절은 한 10포인트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올라온다 그러면 250이요. 235 말고 250에서 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포인트 손절. 그리고 양쪽 다 한 80에서 100틱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80틱이면 한 20포인트, 100틱이면 한 25포인트. 그래서 235는 이미 지나갔고요. 250, 080.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일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근데 이번 시즌의 어닝, 글쎄요, 다들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스닥 S&P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가 그 주가를 따라갈지 여부가 미지수란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번 7월 달에 2, 4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외국계 기업에서는 더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지난달부터 팔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96%, 95% 정도가 이제 영업이익이 완전히 공중에 떴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그 정도라 그러면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우리나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역시 조정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 단 이 조건이라는 건 CPI가 내일이죠. 내일 발표될 CPI가 어느 정도 기대치에 부합을 하느냐. 그 부분이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나오는 실업률, 고용률, 그 보고서, 그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고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지표 발표 위에 좀 시간 텀을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방송 중에 함께할 수 있는 나스닥 단타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방송 마지막 편에 함께 목표가 도달 여부까지 확인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상품 나스닥이고요. 두 가지 전략 주셨습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은 15,080포인트에서 손절 10포인트를 잡고 80에서 100티 익절을 잡아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15,250포인트에서 진입해서 손절 10포인트 잡고 역시나 80에서 100틱에서 익절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이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 내일 이 CPI라는 중요한 지표까지 발표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정확한 전략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공된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수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 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단타 전략 저희는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5일부터 주요 상품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일입니다. 현재 빨간불 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74달러 선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9부터 72, 73선에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5일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5일에 대한 전략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의 투자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선택해 주시죠. 네, 오늘은 가능하면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치시는 게 어떤가 이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74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일 매도 전략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치솟는 5일, 지금 요 정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 실시간으로 74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는 실패했죠. 어제는 실패했는데 지금 74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네, 6월 5일. 이게 파란 선이 저는 이제 빨주노초로 이평선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예, 초록색, 아니, 파란색이면 120일 이평선입니다. 120일 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급락을 이렇게 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120일 이평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뚫지 못한다면 지금 120일 이평선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74.33 이제 74달러 넘으면 7430. 요 정도는 돌파를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75달러까지 밀고 올라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5일한테 좀 큰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는 있지만 그게 이슈만으로 되는 사항들은 아니니까요. 모든 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기다리셨다가 74.90이나 75.00, 그러니까 75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 저항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 매도를 한번 쳐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미장이 이제 곧 시작됐는데, 좀 전에 시작됐는데 지금 74달러니까 74353330 120 이평선을 살짝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처럼. 네, 살짝 넘을 수는 있겠지만 75달러 74달러 후반에서 그게 과연 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런지 일단은 매도 전략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 전략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지만 매수 전략보다는 일단 매도 전략으로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차트를 좀 볼게요. 먼저. 네.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랑 같이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두 자리 이렇게 두 자리를 안내를 해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신세계 리턴즈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드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실시간 단타 전략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마스터님들이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잘못 안내를 해드리면 좀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손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73달러 지켜내면 75달러까지 갈 수 있으니까 73.25는 지우고 오늘 저점 부근 73달러 부근도 괜찮지만 만약에 한 자리를 드린다면 75달러 매도를 좀 드리는 게 어떤가. 일단 5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74.9에서 75달러 선에서 저항 확인한 후에 매도 전략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던 5일이 오늘 다시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거는 이 여름철을 맞춰서 드라이빙 시즌 수요 증가와 함께 감산 이슈가 이전에는 힘을 쓰지 못했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좀 힘을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또 주요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성수기죠. 네, 성수기입니다. 지금 여름 시즌 맞이해서 잘 팔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비행기 티켓. 네?
비행기 티켓도 그렇죠. 네. 비행기 티켓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중고차도 되게 잘 팔리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생활 상식을 좀 알려드리면 중고차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년. 왜냐하면 침수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네. 침수차가 둔갑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 와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네. 여행용품들 그것도 좀 중요하고 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동차를 사용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통제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시장 경제 체제를 좀 관대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감산 이슈도 있긴 있는데 이번엔 좀 진짜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도 좀 많이 요즘 다급한 상황인 것 같고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감산을 계속 강행해 나가고 있는데 사우디는 뭐 그럴 수 있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항상 강성을 띄었으니까. 원래 사우디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원유 창고였잖아요. 기름 창고였습니다. 미국이 기름값 내리라고 내리고 뭐 증산하라면 증산하고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그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 네, 증산, 감산 그 이슈보다는 일단은 수요가 좀 많이 받쳐주지 않나.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원유 관련된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80 근처까지 보고는 있습니다. 올 가을까지. 근데 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67, 67, $68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따라서 매도 타지 마시고 계속 박스를 탈 거고 이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여기가 밀린다면 $67가 한 20, 30틱이라 더 밀린다면 바로 털고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65, $64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67, 68이 지켜지면 70, 71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73, 75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74는 잠시 스쳐 가 오일의 그 가격을 더 부추기는지, 그러니까 부추긴다면 그거죠. 오늘이 제일 싸. 이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75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75 부근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던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 JP모건에서 오페익 플러스가 하루 0.7밀리언 배럴 추가 감산할 수 있다라고 감산 이슈에 이어서 감산 이슈를 다시 한번 더하면서 다시 한번 빨간불 켜고 $74 선 이상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골드입니다. 골드 역시 오늘 빨간불 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36%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23시 01분경에 최고점이죠. $1939.9 선. 아직 1940까지는 찍지 못하고 다시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늘 골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 가지고 가봐야 될까요? 골드는 내려올 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전략 가져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네. 골드가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야 하는 오늘의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그 전쟁이 난 지 2년 가까이 돼가나요? 네, 굉장히 좀 그 오래 정도 이어가고 되는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뭐 달러 유통되는 그 러시아 자산들을 뭐 상당 부분 잠궜다는 얘기죠.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재를 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금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근데 아직 뭐 미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긴 한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00 정도면 어느 정도 저점을 찍지 않았나.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 197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 자리죠. 잠깐만요. 요 부분을 체크를 해보죠. 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네, 이 부분, 하겠습니다. 이 박스였는데요. 이 박스를 지금 저는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박스 상단이 어디냐면 194043 그리고 5051 이 정도인데요. 지난주에 와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1940에서 매도 쳐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에서 매도를 쳐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그래서 매도 부분이 어느 정도 전략이 성공이 됐던 부분이지만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이게 11선이죠. 1926 그리고 1939
여기요, 여기 19, 29, 19, 39 요 라인을 돌파한다 그러면 네, 당연히 195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1950, 뭐 빠르면 다음 주 그 정도쯤 1950을 찍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1950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골든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네. 방어벽이 쳐져 있단 말이죠. 이걸 한 번에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CPI 결과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CPI 결과를 골드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1970하고 다시 1990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죠. 1940. 네. 잠시만요. 1940. 네, 화면이 하나 떴네요. 네네네. 네. 네, 저기 1940, 43. 일단 이 라인부터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살짝 찍었죠, 이 부분을. 19445까지 찍었네요. 오늘 445까지 찍었고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준다 그러면 1950인데요. 1950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쳐볼 만도 한데 그거보다는 내려왔을 때 네,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죠. 네. 그 파란 선인가요? 아니면 네, 그 이 아래인가요? 부분. 네. 1935. 1935 왔을 요 때 일단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35 왔을 때 이 부분이 조금 가장 빠른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 전략을 상승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 박스를 치다가 1940 지난주에 안내해드렸던 자리 이제 박스의 높이를 올렸죠 여기까지. 그렇다 그러면 1935 손절한 20티 정도 잡고 네, 한 30에서 40티 정도? 네, 그 정도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3호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3839,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튀었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 1935 매수 한번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현재 1935달러 선에서 매수를 하고요. 1차로는 1940달러 선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골드 빨간불 켜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현재 전쟁에 따른 제재로 이 해외 자산이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 동결 그리고 모수 사례에 안전한 투자자로서 현재는 실물 금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골드 오늘 빨간불 키며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여기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은요. 우리 화면 중에 나가고 있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 초반에 나스닥에 대한 오늘 방송 중 실시간 단타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중장기적인 추세로 나스닥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나스닥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네. 이 나스닥 이번에는 우리 가장 중요한 이슈를 결합해서 앞으로의 추세와 그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앞으로는 좀 매수, 매도 관망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봐야 될까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포인트 자리를 좀 기다리셔야 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이번 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 어닝 시즌,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7월 달은 또 FOMC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장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이번 주 CPI, 네. 거기다 경기 선행 지수까지 발표가 된단 말이죠. 경기 선행 지수는 예전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상단은 15,700 정도. 예, 그 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원래는 400 말씀드렸다가 최근에 뚫렸죠. 네, 살짝 찍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 하단 같은 경우는 14,800, 850을 찍었었죠. 근데 지금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 자리죠. 14,500까지도 네. 한번 찍어볼 만한 자리입니다. 14,500. 네, 위로는 14,700, 15,700 안 거지니까 일단 여긴 패스를 하고 그래서 이 14,500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죠. 지지를 받았던 자리고 그래서 요 부분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 15,000선을 지켜낸다면요. 네, 15,700선을 향해서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면 이제 좀 무슨 얘기냐면 그 박스를 군데군데 칩니다. 차트를 좀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박스를 친단 말이죠. 이렇게 박스를 치고 또 박스를 치고 여기서 박스를 치고 박스를 친단 말이죠. 근데 이 박스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스로 봤거든요. 여기 080, 070에서 230, 250 이렇게 박스로 봤고요. 더 올라간다 그러면 300? 여기를 못 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봤었고요. 만약 여기서 더 하락한다 그러면 030, 050
네, 근데 15,000선은 지켜낼 것 같습니다.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마 내일까지는 지켜낼 것 같고, 만약에 내일 그 원하는 수치의 CPI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15,000선은 깨질 건 당연한 거죠. 네. 네, 당연히 깨질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14,800. 그리고 그 다음 자리 14,500까지 네, 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걸리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예, 매수 매도를 좀 치시는 게 이거 차트를 좀 쪼아보면 이런 자리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여기 232, 233, 230 여기서 계속 매도를 쳤었거든요. 예, 우리가 그때 봤던 자리가 160, 170 정도 봤었어요. 근데 시간상 거기까지 있지 못하고 예, 짧게 한 70티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내려온다 그러면 080 이 자리를 한 번에 못 뚫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2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쪼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이게 하락하는 부분이냐 상승하는 부분이냐 횡보하는 부분입니다. 횡보. 그래서 박스를 예, 이렇게 치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300까지 치든 예, 박스를 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위로 간다고 막 올라타지 마시고 밑으로 간다고 더 내려갈 거야. 그래 내려가지 마시고 예, 좀 중심을 지키시면서 네. 좀 기다렸다가 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리저항선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신 분들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찾으시면 돼요. 많이 걸리는 자리, 적어도 두세 자리 이상 걸리는 자리.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맞고 방향이 바뀌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센 자리입니다. 맞고 방향이 바뀌는 자리. 예, 살짝 튀는 자리 말고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자리들. 윗자리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 이렇게 자리들. 이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찾아가신다면 나스닥 한 60티, 80티 정도는 예, 이런 자리에서는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손절이 나가면 네, 물을 타실 게 아니라 손절을 받아들이셔야죠. 네, 내가 항상 들어가는 게 100% 수익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나는 10포인트 손절을 줄 거야. 아니면 나는 저 밑에 자리, 아니 저 위에 자리 뚫리면 손절을 줄 거야.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네,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러시면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시고 기법 자료를 보시고 네, 요 방식에다가 예, 매매 기법을 대입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기법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발표될 이 CPI 지수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보다 자세한 기법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중에 우리 강연 통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잠시 뒤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여기까지 우리 나스닥까지 짚어봤는데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강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강연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리죠. 네, 강연에 부산에서 있습니다. 네. 그 해왕님하고 같이 하고 있고 예, 토요일 날 1시,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해왕님께서는 전반적인 경제, 글로벌 경제 시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 그러니까 고수분들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 적어도 초보 딱지는 뗄 수 있겠다. 아니면 적어도 이 자리에 뭐 참석을 하면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알아가실 수 있을 만큼 수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들으지 않았던 부분들, 말씀들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뭐 가장 중요한 건 딴 데 가서 보실 수 없는 그런 자료들까지 함께 공개가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저희 함께 방송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매매하시는데 적어도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해외 선물 한 큐의 끝. 앞으로 해외 선물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전략과 매매 기법으로 해외 선물 대응해 나가야 할지 부산에서 강연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허생 마스터님 그리고 해양 마스터님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들어오셔서 무료로 참가 신청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난 한 달간의 허생 마스터님 매매 일지 지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허생 마스터님의 지난 한 달간의 해외 선물 매매 수익률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수익률이 가능했을지,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시장의 추세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강의를 통해서 그 투자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의 주제를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익숙한 이 RSI 지수를 활용해서, 이 지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실전 투자에 대입할 수 있는지 그 실전 테크닉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RSI가 되게 흔한 지표입니다. 근데 많이들 그 차트 밑에 이렇게 달아놓고 쓰시는데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네. RSI를 잘만 사용해도 우리가 뭐 고점, 저점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RSI를 그냥 남들이 다니까 달아놓고 남들이 그냥 말하니까 훅 꺼졌을 때 사고 위로 확 올랐을 때 매도를 치고 그런 부분들만 사용하고 계시는데 애국가도 4절까지 있듯이 RSI도 4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 3절까지 뭐 시간이 된다면 거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아까 우리 그 들어오기 전에 232, 233 그 정도에서 매도를 칠 때 솔직히 고점에서 누가 매도를 뭐 고수분들이 치시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매수 잡는 분들이 뭐 절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위에 고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저 고점을 만들지 말자고. 네, 그러면 고점이다 싶으면 이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한 3시간? 예, 3타임, 4타임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 부분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아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닫히면 매도를 치는 거라고 이게 유지가 되면 계속 유지한다고 그 부분들 시간상 여기서 다 실시간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강연회 정도는 오시면 그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다 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 네, RSI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RSI가 뭐죠? 네, 그냥 위로 올라오면 과매수, 밑으로 내려오면 감매도 끝. 이게 1절입니다. 이게 1절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사용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관상용이고. 예, 그러면 내면에 숨어진 2절, 3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RSI가 위로 가면 과매수, 아래로 가면 과매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실전 테크닉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 투자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네, 과매도로 하면 RSI가 30 이하, 한마디로 이렇게 무릉덩이가 쳐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과매수를 하면 RSI가 70 이상에서 이렇게 뭐 불화산처럼 튀어나오는 부분, 우리는 여기서 훅 걸었을 때 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이 있고 여기서 훅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죠? 위에 1층이 정상이 또 정상이 있고 정상이 있고 정상이 있고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상황. 이건 아니란 얘기죠. 이건 1절만 아셔서 안 되는 거고 엄밀히 말한다면 이겁니다. 과매도 쌓인 후 훅 꺼진 후 뭘 가야 되죠? 30 이상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매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훅 꺼졌을 때가 아니라 난 더 싸게 사고 싶어서 성공하셨나요? 그래서 적어도 올라올 때 사신다 그러면 성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요. 과매수 쌓인 후 70 이하로 다시 내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훅 올라오면 매도를 쳤죠. 근데 어떻게 됐죠? 다 올렸죠, 거의. 가끔 성공하죠. 성공하려면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여기서 사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 2절입니다. 이게 2절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요. 네,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일단은 2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과매도 쌓인 후에 30 이상으로 올라올 때 매수 진입 또는 매도 청산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과매수 쌓인 후 70 이하로 다시 내려갈 때 매도 진입 또는 매수 청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RSI 세팅부터 하시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예스 글로벌 차트 이 부분이죠. 이렇게 지표 선 2개 있는 거고 키움도 똑같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RSI 찍으시면 되고 여기는 뭐 치든지 찍으시든지 하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익숙하죠. 한두 번 설치했다가 이거 뭐지 하고 버렸던 그겁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MACD하고 RSI, 특히 RSI는 무조건 봅니다. 우린 여기에서 매도를 쳤죠.
예, 여기서 매도를 쳤고 여기서 매수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뭐 유튜브나 여기저기 블로그 보면 과매도 상태일 때는 매수를 받아야 되고 과매수 상태일 때는 매도를 쳐야 된다까지만 보셨으니까. 아, 그쵸. 자세한 건 뭐라고요? 내려올 때 쳐야 된다는 거죠. 내려올 때. 그러면 세팅을 하셨으면 이런 모습. 그럼 이제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표 세팅까지 들어봤고요. 팁이 있겠죠? 네. 3절은 이겁니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가 뭐냐? 가격은 상승하는데 네, 지표는 하락할 때 무슨 얘기냐?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가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 아유,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 설명하려고 왔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RSI가 올라가는 경우 이건 상승합니다. 결국 이거는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이거는 결국 가격이 상승합니다. 보조 지표가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이버전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게 다이버전스 RSI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4-5번 이상은 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출현하는 부분만 잘 잡아낸다 그러면 적어도 40틱, 많은 100틱, 뭐 그 이상도 최저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절입니다. 네. 그래서 RSI는 앞으로 다이버전스만 오늘 가르쳐드릴 다이버전스만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계속. 네. 네, 다이버전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일단 다이버전스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보조지표도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여기죠.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RSI는 시간차가 있었지만 쭉 떨어집니다. 여기가 높죠? 예, 가격은 낮은데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엇박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 이렇게 산 위에 산, 정상 위에 정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내려올 때 친다 그러면 이 정도는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다이버전스가 났을 때 여기에서 추세선을 긋습니다. 추세선을 싹 거서 추세선을 이탈할 때 여기에서 종가에서 들어가시면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더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 욕심을 좀만 줄여서 이 기준선, 검은 굵은 선, 120이평선이죠. 노란 톡방에서 쓰는 120이평선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보면 40틱씩 금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냐? 그냥 기다리세요. 언제 때까지? 그냥 고점을 갱신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고점 갱신하는 거 보고 내려가네? 더 이상 안 올라오네? 그러면 여기 선을 딱 긋고 여기에서 나는 욕심이 많아. 그러시면 RSI가 닫힐 때, 내려올 때 치신다 그러면 살짝 더 위겠죠? 그렇지만 권해드리는 건 이 추세가 무너졌을 때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치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네, 산 위에 산.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질 때. 다음 그 예제 보도록 할게요. 네. 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보조지표도 쭉 따라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네, 문제는 여기죠. 여기서 가격이 계속 점프를 하는데요. 네, RSI는 내려갑니다. 먼저 내려가요, 먼저. 그럼 어디서요? 여기 닫힐 때 여기서 치든가 매도를 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을 이탈할 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예, 여기서 매도를 치시면 이 정도 수익 기준선까지 한 240틱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쳤죠? 매도 치고. 네, 그랬었죠. 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 누구도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계속 실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고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써봤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 보도록 하죠. 네, 이 부분 이제는 하락을 보셔야죠. 하락하면 보조지표도 당연히 하락을 해야죠. 네, 보조지표 따위가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락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RSI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럼 어떻게 되죠? 얘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게 다이버런스죠. 내려가는데 얘는 올라가요. 이런 부분만 찾으시면 돼요. 굳이 이게 여기서 과매도니까 매도를 치고 여기서 매도를 쳤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아주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컷이 나가겠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버전스 되는 부분만 찾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되죠? 추세를 하방으로 그은 다음에 여기서 추세를 이탈할 때 종가에서 들어가시면 기준선까지. 기준선이 어디죠? 여기까지 있네요. 여기까지는 좀 많은 것 같고 여기 말고 이 정도쯤 가져가신다 그러면 이것도 한 100틱스 이상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을 이탈할 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RSI가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밑에서 나는 최저점 매도를 칠 거야. 여기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예, 실제로 못 잡습니다. 요게 예, 무릎 높이인 줄 알고 물을 들어가 보니 몸이 잠기는 현상. 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 있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우리. 네. 활용 예시입니다.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대로 RSI가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이 물 깊이 보세요. 이거 빠지면 죽습니다. 네,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네,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갑니다. 이거 언제부터 보시라고 그랬죠? 저점을 다시 갱신할 때, 아니 저점 부근에 왔을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고점.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추세선을 긋고 네, 여기서 종가 이탈할 때, 아니면 여기서 여기 만약에 그 추세선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를 돌아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들어가죠. 네, 한 번 더 지하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이탈할 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기준선까지 240집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손절은요? 손절은 여기서 들어갔으면 저점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고, 아까 상승, 그 하락 다이버넌스, 그러니까 상승 고점에서 매도를 칠 때는 고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RSI 다이버넌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내가 들어갔는데 손절이 나갔다면 아니야, 다이버넌스는 살아 있을 거야. 이게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2단, 3단.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강연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했는데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점을 갱신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손절을 하셔서 내 계좌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 잡아서 저점까지 내가 원하는 손절 라인까지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유지가 되는 한 이 부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2단, 3단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강연회 때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법은 여기까지고 추세를 거스를 수 있는 보조지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추세가 강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는 다이버전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보조지표 또 이런 매매 기법이 나에게 득이 돼야지 실이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법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강의죠. RSI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강의 들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추세 우리 강연회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무료 참가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방송 초반에 언급드렸던 나스닥 단타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스닥 전략이었습니다. 매수와 매도 두 가지 전략 모두 주셨는데요. 먼저 매수 진입가 15,080포인트였고요. 매도 진입가 15,250포인트였습니다. 양쪽 모두 80칙에서 100칙에서 익절을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도 10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네, 과연 현재 어떤 진행 상황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현재 진행 상황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하단 080 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110 찍어보니까 110까지 왔는데요. 좀 애석하네요. 지난주엔 두틱 손절 나간 거 아시죠? 네, 알죠. 네. 두틱 손절 나갔습니다. 두틱 손절 나가고 12시 전까지 거기가 저점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저는 원래 이 자리가 아니라 075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075. 근데 올렸습니다. 080까지 다시 올렸는데 여기가 110이었고 그렇다 그러면 위로 한번 쳐올릴 수 있는데요. 235 말고 250이라고 말씀드렸죠. 235 라인은 지금 미장이 개장된 이유니까 225까지밖에 안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240, 45, 50 정도를 한번 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많이 억눌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부분에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이 박스 안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렇다면 한 번쯤은 그 매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매도세를 죽이려고 그러면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45, 250까지.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붙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슈팅이 나오면 절대 따라붙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손실나는 금액들이 나의 가족들, 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다면, 알고 계신다면 결코 그렇게 따라붙어서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이번 달 이벤트 마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자리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060, 080 사이에서 230, 250,
많이 가면 30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면 내일 CPI 때문에. 네. 그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235보다는 일단은 235가 뚫릴 것 같으니까 250. 네. 근데 솔직히 245까지밖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되고 250 매도, 080 매수는 아직 유효합니다. 네. 오늘이 지나기 전까지 유효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네, 이 부분을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면 이렇게 해서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이 단타 전략 방송 이후에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야기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지만 우리 방송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해왕 마스터님과 허생 마스터님 두 분께서 함께 부산에서 이 해외 선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 진행될 예정인지 우리 허생 마스터님께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증시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혜양님께서 그 부분들 되게 잘 잡아내시는 분이거든요. 글로벌 경제 이슈들은 이제 혜양님께서 풀어드릴 거고 궁금하시면 질문도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참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팁들이 있지만 그 팁들을 모두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까워서 못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방송 중에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강연을 뭐 이렇게 10분, 15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오시면 나 해외 선물 몰라요 라는 분 빼고 그런 분 빼고 해외 선물 해보려고 하는데 빼고 그런 분들은 빼고 조금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막말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고 해외 선물은 알고 오셔야 되는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기초부터 아주 최고급까지는 아니지만 중급 이상까지 그리고 스킬까지 어디서 딱히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조금처럼 디테일하게 들어보시면 못하셨을 거야. 밑으로 내려왔을 때 뭐 가면서 어쩌고저쩌고 모르셨잖아요. 올라올 때 매수하는 거, 내려올 때 매도 치는 거는 모르셨단 말이죠. 위에서 매도를 쳐라.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빨간불에서 헤맨 거 아니겠어요? 밑에서 물에서 막 허우적된 거고. 근데 그런 부분 맥점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많은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1시입니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해왕 마스터님과 허생 마스터님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무료 강연회까지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형 정보는 해당 상품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